이게 그 영구형 원자로의 그 대표적인 미국의 30기 정도가 지금 대학에서 그 운영 중에 있는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자로 운전은 굉장히 이제 심플해서 자동차의 그 제어를 우리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를 하듯이 이 원자로도 이 물리학 반응을 핵물리적인 반응을 기계 장치에 의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막대기 같은 것들을 보시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핵반응이 시작돼서 푸른빛이 나오고 막대기가 내리면 그 막대기 안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핵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자체에는 유관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의 핵반응을 보고 이 푸른빛을 보고 이 푸른빛이 체렌코프 방사선이라고 하거든요. 체렌코프선. 근데 이제 이 푸른빛을 보고 처음에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박사과정에 따뜻하고 있는 대학에 지도 교수님이 이 푸른빛의 정체를 밝혀라. 푸른빛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과학 공부잖아요. 과학 보니까 이제 처음에 생각한 게 그 당시에 뭘 생각했냐면 염색돼 있다. 물에 물감이 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필터를 갖다 놓고 물을 필터를 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인데 왜냐면 워낙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염색인 줄 알고 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염색하고 아무 상관이 물감이 없던 거죠. 그래서 순수 물인데 이런 빛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2년 그 나중에 후에 이제 다른 두 과학자가 이 반응에 대해 빛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의 소닉 현상이라고 하는데 빛이 중첩이 되면서 방사선이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진 빠른 빛자들이 이렇게 그 보트 지나가면 물결 칠 때 물 파도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런 중첩적인 파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명한 이 과학자들이 노벨상 3명 다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류의 과학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원자로가 되니까 이제 시작은 이런 원자로였습니다. 소형 원자로였습니다. 원자력의 역사가.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대학생들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왜냐하면 작으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다시 갖게 되고요. 이 소형 원자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는 해오른 동맹 지역하고 굉장히 비슷한 미국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 미국 남부 해안이죠. LA 밑에 샌디에고 지역인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소형 원자로, 영구형 원자로를 만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제너럴 아토믹스라고 해가지고 이 샌디에고의 뉴저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제 샌디에고 캠퍼스인데 도서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아까 그 영구형 원자로,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서울에 지은 원자로가 똑같은 동일로입니다. 트리가 원자로라고 해서 이 회사가 지은 앞서 보여드린 푸른빛을 내는 그 원자로가 서울에서 처음에 지어져서 그 홍릉에서 이제 지어져서 우리나라 역사, 그 원자로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뭐 전 세계로 수출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트리가 원자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전에 하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에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근데 이 지역이 결국에는 뭐냐면 보시면 이제 대형 원자력 발전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가 그 군사 기지입니다. 군함으로 운영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항공모함이 세 척 있죠. 이
세척은 뭐냐면 이 세척은 핵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 소형 원자로가 그 항공모함당 2기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바로 다운타운, 샌디에고 다운타운 지역입니다. 6기의 핵 항공모함에 들어가 6기의 소형 원자로가 그냥 다운타운 앞에 이렇게 정박해 있어요. 아무런 안전 이슈 없이, 데모 없이. 그래서 이제 소형 원자로로 가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안전성이 어느 이제 대형 원자로보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원자로 형태보다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작으면 안전하다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 소형 원자로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포인트가. 이제 소형 원자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아마 앨런 머스크 요즘에 또 계속 화두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도 만들고 테슬라는 워낙 거죠. 그 스페이스 X는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금 우주인들을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스페이스 X가 이제 만든 우주선이 이제 그 올라갈 때 뭘 싣고 가냐면 이러한 예술 작품을 싣고 가는데 지금 보시면 우주인을 만나면 휴먼카인 하면 이제 인류가 우주인들을 만나면 상징적인 의미지만 우주에 갔을 때 인류를 소개하고 싶다. 그럼 인류를 소개할 때 인류를 어떻게 소개하냐? 인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소개하겠다.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 작품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게 핵분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과학으로서 이제 이미 저 앨런 머스크 핵분열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원자력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가. 그다음에 이 나사 역시 나사는 또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우주항공청이죠. 그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에서 이제 우주항공청을 얼마 전 루리오 성공에 이어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나사에서는 지금 화성에 보낼 우주선을 태워서 보낼 이제 원자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게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그 아주 초소형 원자로죠. 이 초소형 원자로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사실 그 영화 마션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화성에 이제 가서 보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태양광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보면 태양이 떠 있지만 지구가 태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서 먼 화성은 사실 화성 이후의 지역에는 태양광을 쓸 수가 없고요. 아예 태양광 패널이 있어도 그 화성 지역 역시 그 태양광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 동력원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동력은 원자로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 영화가 원자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원자로의 핵심 설계는 다 소형 원자로를 이미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미 거의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소하고 원자연구원이 비슷한 형태로 지금 그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울트라 세이프 우주라는 회사가 이제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회사는 저기 UIUC라고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인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그 원자로를 하나 지어가지고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뭐 수소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온수도 공급하고 대학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좀 자급자족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이제 소형화를 시키면 이제 울트라 세이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충분히 대학생들이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자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일리노이 주하고 지금 우리 경북도하고 경주시가 노력하는 것처럼 일리노이 주하고 그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UC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벤처 회사하고 같이 이 원자로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라는 그 회사가
저장할 때 열을 광이 아니라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 형태를 이제 소금을 녹인 그 액체에다가 열을 저장해가지고 필요할 때 전기를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소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자로를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자로는 마치 석탄 형태, 고체 형태 해결을 쓰는데 우리가 액체 형태의 해결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석유 형태가 되면은 왜냐면 후쿠시마 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이슈가 해결료가 녹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방사능 물질이 퍼지게 되고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녹아내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예 그냥 서부처럼 액체 형태의 해결료를 쓰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오히려 얘는 사고가 나면 부서져버려요. 액체가 뜨거운 상태의 액체가 사고가 나면 오히려 부서지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없다는 개념에서 지금 또 음료 원자로가 각광을 받고 있고 아마 반사능폭풍센터장이 아까 보여주신 문무대학 연구소에서 음료 원자로 개발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선두 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결국에는 지금 태양열처럼 필요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저장했다가 쓸 수 있는 배터리 개념의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화력을 대체해서 신재생하고 조합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간헐성 차원에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가 많이 나오는 신재생이 잘 발전하는 맑은 날에는 얘를 저장해놨다가 또는 공정, 수소 생산할 때 쓰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게 지금 간헐적인 시대에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이루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니스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트럭에 태울 수 있게 왜냐하면 액체형이기 때문에 밀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러한 트럭에 태울 수 있는 원자를 만들어 보겠다. 해왔고요. 그래서 필요한 이렇게 전력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전기를 그다음에 또는 수소를 또는 필요한 열을 또는 필요한 물을 생산해 내겠다. 그래서 원자력이 소형화되면 여러 가지 분야의 활용이 지금보다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형 원전은 무겁기 때문에 기저부하라고 하죠. 기본 베이스 로드로 활용되는 게 더 적절하고 소형화 되면 다목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면에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모르겠지만 또 군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 때 많은 문제가 뭐에서 나냐면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들 보급 부대만 깨거든요. 후반에 보급 라인들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보급 라인들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만 깨버리면 전방에 전투부대원들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 미군의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보급 부대입니다. 그래서 연료 보급에 굉장히 이슈가 크거든요. 그래서 연료 보급이 필요 없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 헬리프레드 제트라고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이런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태양 열 형태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이제 용융염이라는 물질을 새로운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 개념이 또 카이로스 파워라고 유시 버클리가 만든 스피드 벤처입니다. 유시 버클리 팀들이 만든 이 벤처 기업이 지금 테네시주 이제 오늘 경북도 경북시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데가 미국의 이제 오크리지 내셔널 연구소가 있는 테네시주에서 이 회사와 같이 지금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짓겠다. 그래서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 최근에 35메가와트
프로토타입이죠. 원자로를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좋아하는 제 졸업생이 유니스 졸업생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서 홍보 차원으로 그리고 유니스에서는 이제 사실 지난 정부 시절에 그 원자로 프로젝트를 어떤 관점에서는 해양 원전 응용 관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세빙선 관점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뭐 북방 경제 프로젝트하고 좀 연결인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지금 보면은 조금 배드 아이디어인데 그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좀 그 러시아의 금점이 그 원자력 세빙선이 이미 개발돼서 북극해에 이제 오퍼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 협력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세빙선 형태의 소형 모듈 원자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하고는 이제 협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홀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어파워라고 영국의 회사입니다. 영국의 회사인데 약간 그 디자인이 보석 같습니다. 원래 싱가포르의 보석 그 CEO가 만든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뭐 확인이 안 되겠지만 일단 보면 이제 주얼리 같죠. 근데 이제 여기는 자기들이 이제 그 해양 그 선박을 만드는 자신이 있다, 크루즈선 만드는 자신이 있는데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2030년부터 탄소세 때문에 해양 부분의 운송에 대한 탄소세 때문에 뭐 우리가 화물선이죠. 화물선 한 척당 탄소세가 3,0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30년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럼 3,000억짜리 소형 원자로를 엔진으로 탑재를 할 수가 있다면 탄소세를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3,000억이 지금 선박 회사에서 원하는 소형 원자로의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3,000억짜리 원자로만 지어주면 왜냐면 원자로는 사실 그 해결을 장전하면 거의 지금 선박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 해결 교체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의 원자로 가격이 평생 가격이다. 그래서 따로 연료비도 안 들고 탄소세도 없고 그래서 그 선박이나 해양 쪽에서 소형 원전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는 3,000억이 들 수밖에 없다. 탄소세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뉴스에 그 선박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형 원자로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자세히 보면은 그 AI나 전기차하고 굉장히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차죠. 인류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차는 110년 전에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너무 효율이 안 되는 거죠. 30km 가서 다 연료를 받았나. 그래서 그때 이제 가솔린차가 등장하면서 전기차로 오히려 후발주자를 밀어냈는데 항상 때가 되면 전기차가 이제 좋다는 걸 이제 알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매연이나 이런 문제, 탄소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사실 자기 아이디어도 아니죠.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전기차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사서 그렇게 이제 키워놓은 게 이제 테슬라인데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또 챗GPT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AI도 사실 1950년대에 이미 한번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70년대에 엄청나게 또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옛날 영화들 보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학부생 때 AI 연구를 했습니다. AI라고 안 하고 이제 신경망, 뇌를 모방한 신경망 이론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인식, 문자 인식, ABC, 1, 2, 3, 4 이걸 인식시킬 수 있느냐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할 수 없다. 정말 어렵다. 근데 이제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날 알고리즘이 하나 잘못됐다는 걸 발견한 이후부터 갑자기 모든 통계학자들이 AI 전문가가 되고 모든 수학자가 AI 전문가가 되는
그래서 이 기술이 이렇게 매년 한 20년에서 30년 주기로 어떤 한계가 부딪힐 때까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주기설이 있는데 전기차나 이런 첨단 기술, AI나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첨단 기술은 어떤 한계, 소소차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그 당시 세대의 한계가 부딪힐 때까지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용화가 되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다른 기술로 한번 넘어가서 보고 다시 2, 30년 주기로 복원해보고 또 다른 기술들과 접목했을 때 어떤 그 점프가 가능한지 이런 기술적인 그 개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는 사실 언제 등장했냐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한국모함이 보여줬지만 핵 잠수함이 최초의 이제 사실 동력을 생산하는 원자로가 됐죠. 그래서 미군의 리커버라는 해군 제도군요. 리커버라는 미국 해군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해군을 굉장히 리스펙트 하시는 돌아가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2차 대전 때 똑같습니다. 해군 보급선을 맡았습니다. 보급선 구축함의 보급선 그게 장교를 맡았는데 디젤 선이니까 항상 이 석유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보급선이 항상 가다가 이제 적의 공격에 제일 먼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뭐 보급받지 못한 군인이 전함은 전투력을 이렇게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급 장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맨하튼 프로젝트가 한국이가 개발됐을 때 보니까 그 원자로 이 핵반응을 이용하면 이 보급선이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게 사람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고 그 핵잠수함이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많이 꺼지고 있고 다루고 있는 소형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그 소형 원자로가 이제 원래 그 원자로 동력 발전이 시작이었고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이거를 바다에서 군에서만 쓰지 말고 육지에서 쓰자. 육지에서 실제 발전으로 쓰자.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물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과 같은 대형 원자로가 된 상황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PWR을 이제 경수로라고 해서 이제 해결료를 고체 형태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고체 형태의 해결료를 만들다 보니까 항상 녹을 수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원자력 공학자들이 이미 그 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대형 원전을 지을 때도 안전을 굉장히 저희가 강조하면서 이제 발전소를 지어왔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형 원전이 이렇게 대형 원전으로 이제 그 성공을 했지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 체르노빌 원전은 러시아, 구소련이죠. 구소련에서 약간 그 서방 세계 안전 기준을 서방 세계는 이미 60년대 후반, 70년대 전까지는 사실 안전에 대한 그렇게 큰 개념은 없었는데 70년대부터 안전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선진 시민화된 사회로 가면서 그래서 70년대부터 이 원자로가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염려에 많은 이제 그 공학적 안전 설비들을 부착을 하고 안전성 평가를 해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좀 회색 건물로 상징되는 도문을 지어가지고 만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돔 안에 방사물질이 다 갇히도록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는 공교롭게도 그걸 이제 채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러시아는 브레이크를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방 디자인과 완전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 같은 그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영화를 통해서 공포의식이 퍼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에서 갑자기 이제 공포심이 이제 퍼지면서 그 탈원전 분위기가 이제 start입니다. 80년대. 근데
사실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79년도에 그 TMI라는 트리마일 아일랜드라는 강에 있는 큰 섬, 약간 여의도 같은 섬인데 거기에 있던 발전소의 하나가 처음에는 밸브가 고장나서 시작됐는데 마지막에는 운전원이 안전장치가 작동했는데 안전장치를 꺼버리는 실수를 내로까지 겹치면서 해결료가 절반 정도 먹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 소외력이 내려졌고, 근데 다행히 서강 디자인은 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돔 안에 격리가 돼서 밖으로는 방사선이 누출 안 되고 결국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건이 미국의 원전 산업을 다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뀐 거죠. 원자력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 서방 디자인.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제 염려가 이제 확산되는 차원에 있었고, 결국에는 그 원자력 과학자들이 공학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게 대형로보다는 소형으로 가야겠다. 이 대중 시민사회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으려면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가야겠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80년대 우리 문헌들을 보면 소형화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반영을 해서 대형을 이제 막 도입하는 시기죠.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도 소형 원자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마트입니다. 아마 많이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에 이제 관심이 갖고, 왜냐면 서방이 이제 소형 원자력 개발이 이제 촉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의외로도 원자력이 안전하게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대형 원전이. 왜냐면 그 체르노빌이나 TMI의 교훈을 받아서 원자력의 안전성, 운영의 안전성이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이용률과 가동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2000년도 초반에는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자력 분위기가 확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때 UAE에 원전 수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유니스가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이제 원자력공학과가 인기 많은 전공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기계과보다 학생들이 선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2011년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소형 원자로를 이제 개발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됐고,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현지 시민사회로 갈수록 원자력 건설에 대한 반대 여전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디자인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이제 소형 원자로가 각광을 받게 되고,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미국 역시 피해 문제가 있고 유럽 역시 피해 문제가 있고 대중 설득의 시대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운 소형 원자로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에 대안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시대생만으로는 독립적인 우리 한반도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저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 에너지 자립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화력은 또 계속 쓸 수가 없고, 신재생은 오늘 같은 날은 쓸 수도 없고, 배터리는 우리나라 전체 전원을 저장을 전 세계 배터리 다 모아도 하루도 저장을 못하는 그런 그 현실의 문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100기가와트라는 전력이 필요한데 미국은 1300기가와트, 중국은 1000기가와트. 우리나라 100기가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재생으로 1000을 만들어놔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 0이 나오고, 겨울에 0이 나오고, 바람이 안 부는 날 0이 나오고, 그러면 1000을 만들어내고 만을 만들었는데 0이 나오는 날을 위해서 다시 100기가를 다른 설비로 만들어가야지 우리가 점점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이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 그 정책자가 되면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까. 그렇지만 또 대중의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합의 타협점이 소형 원자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이제 우리 서방 세계에서나 우리나라 스마트 역시 원자력보건 역시 꾸준히 알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없어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고유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왜 우리는 여태까지 등장을 안 했느냐? 왜냐면 비쌉니다. 왜냐면 이제 소형 원자로라고 하면은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2리터짜리 하나 사는 게 훨씬 싸죠. 근데 이 낱개로 사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낱개가 더 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원자력 상관없이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비싼 소형 원자로를 누가 살 수 있냐? 결국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야지 살 수 있다. 아니면 대형 원전이 만약에 더 짓지 못하면 그때 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신재생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보면은 신재생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써보니까 소형 원전이 이제 할 만한 시대가 왔다라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조금 더 경제성을 이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작은 것들을 모듈화해서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면 규모의 경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자로, 단순히 소형 원자로가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원래 이제 컴퓨터 코어 CPU를 만들던 발열 문제가 커가지고 CPU를 이제 분할을 하거든요, 역할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출력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게 많죠. 소형 모듈 원전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생각하시죠. 난로에 해당하는 이게 원자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열을 가지고 우리가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터빈으로 보낼 때 우리가 심장에 해당하는 펌프를 쓰는데, 펌프를 쓰는데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열을 생산해서 다시 그 열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때 메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람 몸처럼 심장이 필요한데, 그리고 사람 심장이 멈추면 갑자기 멈추면 제세동기 갖다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세동기가 없으면 사실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후쿠시마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이 쓰나미 때문에 그 펌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에 해당하는 그 디젤 연료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심장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마비돼서 죽는 것처럼 원자로 똑같이 죽는데, 이게 작아지면, 작은 사람도 작아지면 심장이 일을 덜 해도 혈액순환이 될 수 있다. 그게 자연순환이라고 있는 이제 그 현상인데, 우리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날씨나 온도차만 있으면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 그 바람만으로 이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다면 우주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이즈가 되는 게 소형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심장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전도만으로 우리가 자연 재료만으로, 그다음 복사만으로 강제적인 순환 없이, 전기를 필요한 강제적인 순환 없이 이제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형을 쓰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다. 너무나 안전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시면 반신욕을 하시잖아요. 뭐 심혈관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탕 안에 앉아서 이렇게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그거는 그 온도차가 발생하면 혈액의 밀도차로 인해서 순환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원자로를 운영할 수 있다. 너무나 안전한 원자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000년대 이제 그 후쿠시마가 나기 전에 오레곤주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뉴스케이라는 회사인데 그 오레곤주의 오레곤 주립대학의 원자력공학과에 호세 레이어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소형 모듈 원자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심장 없이 펌프 없이 운전하는 원자력을 만들겠다. 근데 2000년대 초반이니까 삼성이나 뭐 웨스팅하우스나 대형 뭐 아레바, 프라마토, 히타치,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죠.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자동차, 전기연소에 그렇게 진심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심지어 학계에서도 저도 학계에서 몇 번 만났었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저런 연구하는구나. 근데 2000년대 2011년에 들어오면서 후쿠시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회사는 이 오레곤주에서 스피노프 만든 이 뉴스케이라는 자연순환을 이용하는 원자로 소형 원자로 개념은 한번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도 망합니다. 이 사람이 집도 저당 잡히고 근데 공교롭게 후쿠시마가 살려냅니다. 그냥 후쿠시마가 나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이 자연순환만을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을 포기할 수는 없고 원자력을 한다면 안전한 원자력으로 가야 된다. 근데 대중이 보면 후쿠시마 때 이미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 심장 마비가 온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심장을 빼고 운전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흉내를 내던 대형 회사들이 있어요. 웨스팅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만들던 BMW도 있고 여러 회사들을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전략적으로 이 누스케라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을 해줘서 2020년에 인허가를 줍니다. 인허가를.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이 인허가를 받은 백신과 인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이 회사가 NRC로부터 인허가 미국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소형 모듈 원자로 붐을 일으키는 이 길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원자력계의 영웅이 지금 돼 있죠. 이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이 이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이 된 겁니다. 두산이 이 회사에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아이다호 지역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백신 만들 공장이 없고, 그다음 반도체를 이제 주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중국한테 이제 다 넘어가요. 제조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술 원자력마저도 미국 내에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플라이 체인이 돼서 지금 DOE 홈페이지에는 두산의 그 원자로 용기 만드는 그 공정이 아주 홈페이지